네, 안녕하세요. 박쌤입니다. 월가월부 오늘도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오늘은 데이비드 리 테일러 투자자문 투자총괄 대표 이사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사우디의 기습 감산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로 인해서 연준의 셈법이 좀 복잡해진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실리콘밸리 뱅크가 뱅크럽시를 이제 나오면서 그 이후에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은행 뱅킹 리스크가 커졌어요. 그래서 이제 뱅킹 리스크가 커진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리세션 위기가 고조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리세션 위기가 고조되면서 리세션이 만약에 오게 되면은 전체적인 석유 사용량이 줄어듭니다. 네, 그 전에 미리 감축을 하면서 배럴당 가격의 형성을 80불대로 유지하기 위한 그런 조치가 이제 첫 번째로 가장 큰 원인이 그렇게 됐었고, 두 번째는 이제 오펙 플러스가 지금 보면 러시아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전략유가 지금 지난 12년 동안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대략 전략유가 570만 배럴 수준이었는데 지금 현재 오늘 날짜로 보니까 370만 배럴로 한 34% 이상 가량 떨어져 있어서 오펙, 특히 사우디는 미국과의 어떤 전략적 관계에서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는데도 불구하고 미 전략유가 이렇게 빠졌을 때는 사실 사우디에서 수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영어로 얘기해서 롤아웃, 사우디에서 사는 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미국 지금 현재 바이든 정부가 거기에 대한 어떤 보복적인 그런 성격도 지금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원유가 배럴당 80불대 이하, 특히 60불대 이하 나가면 이제 사실 프라핏이 거의 남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사실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커짐으로써 많이 지금 여러 가지 지수들이 좀 좋아지고 있으나 이거는 미국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고, 그래서 이제 미국 바이든 정부가 또 발표한 내용에 의해서는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면은 사우디나 이 오펙에서 지금 나오는 석유를 사들이겠다라고 이제 다시 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 좀 압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오래 가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이 있습니다. 네, 석유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밤에 또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차이잉원 재만 총통과 그리고 메카시 하원 의장의 공식 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무래도 중국과 러시아와의 어떤 그 관계 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좀 더 가까워졌고 그래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어요. 이거 꼭 이 타이완 문제뿐만 아니라 원 차이나 팔러시가 지금 현재 중국이 전략적으로 좀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아놨기 때문에 타이완을 총통을 만나는 자체는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근데 중국이 이미 이런 갈등들이 이미 있었고 사실 메카시는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고 리퍼블칸입니다. 원래 이제 캘리포니아 리퍼블칸인데 만나는 것은 국익과 그다음에 미국의 견제 이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복 조치가 최소한 경제적인 보복 조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유일하게 생각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제 상황에서 제가 뭐 정치인도 아니고 또 뭐 여러 가지 국제 관계 전문가도 아닌 상황에서 뭐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국채를 좀 더 지금도 지금 지난 12년 동안 중국이 가지고 있는 미 국채가 굉장히 컸었는데
지금 최저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빠른 속도로 미국채를 팔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생각을 저희가 이제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갈등 구조는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게 뭐 첫 번째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적으로 미칠 영향은 지금 현재에서는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은 소비국가이고 99% 이상이 국내 생산과 국내 소비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중국이 오히려 더 어떤 갈등이 있을 때 경제적인 갈등이 좀 더 커지면은 좀 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중국의 가장 큰 공장이 있죠. 메가팩토리. 예를 들어서 뭐 테슬라의 관계가 좀 뭐 정치적인 도구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리스크는 뭐 산재해 있죠. 그래서 하지만 대부분의 미국 증시는 중국과의 갈등이 이미 2, 3년이 넘었기 때문에 이미 그런 리스크는 이미 시장에서 다 known 리스크, 이미 알려진 리스크이기 때문에 아마 어떠한 리스크가 좀 더 크게 오더라도 증시에는 아주 장기적인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하면 6가지의 리스크가 굉장히 컸는데 1, 4분기를 종합해서 저희가 이제 지금 4월 초니까 분석해 보면은 1월부터 3월까지 6가지 리스크가 존재했습니다. 뭐 첫 번째 리스크는 여러분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었죠. 두 번째 리스크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이상으로 뱅킹 리스크가 컸습니다. 거기서도 굉장히 미국 주식시장은 우상향을 했고 S&P 500 같은 경우는 4% 이상 올랐고 나스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14%, 15% 정도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 오늘은 좀 약간 집중했지만 이런 큰 리스크에서도 미국 주식시장은 지난 11월 달에 나스닥 같은 경우는 35% 거의 40%의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라도 리서션이 간단하게 오더라도 올라가는 폭은 크지 않겠지만 저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4월 달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통계적으로 보면은 가장 미국 증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거나 올라갔던 그런 월이 11월과 4월 달입니다. 그런데 4월 달에서는 굉장히 아마 주식시장에서도 지금보다는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이 분명하겠지만 통계적으로 보면은 약 1.5에서 1.8 정도 평균적으로 더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달이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대만 총통과 미국 하원 의장의 회담이 증시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미국 증시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기업에 대한 분석과 그에 대한 대응 전략도 함께 제시해 주시죠. 예, 여러 가지 뭐 거시 경제적인 리스크가 크죠. 인플레이션도 지금 잡아나가고 있는데 유가가 지금 올라와서 다시 80불대로 배럴당 80불로 올라왔지만 전체적인 거시 경제 지표는 인플레이션은 낮아지고 뱅킹 리스크는 적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도 뱅킹 리스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상황이지만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물론 저희가 좀 액티브 매니지먼트 하지만 기다렸다가 사고 이런 것보다는 액티브 매니지먼트를 주로 많이 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리밸런싱 전략으로 하죠. 여러분들이 사전적인 의미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떤 시점에서 섹터 로테이션 한다든지 그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기업의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움직임이 굉장히 180도로 바뀝니다. 예상 실적보다 넘어갈 경우는 어떤 주식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예상 실적보다 낮아질 경우는 굉장히 하락하는 그런 새로운 트렌드가 지금 돼 있고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이 지금 나스닥 지수 중에서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전체적인 포트폴리오에 늘 장기적으로 분명히 가져야 될 부분인데 모멘텀적으로 보면은 제가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골드만삭스에 대한 리뷰나 웨이팅이 한 단계 또는 두 단계가 업그레이드 되어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골드만삭스가 여러 가지 뱅킹 리스크와 M&A 그다음에 인베스트먼트 뱅킹 쪽의 비즈니스가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예상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는데 사실 1년 동안 17%밖에 떨어지지 않고 지금 현재 미국의 M&A라든지 실리콘밸리 뱅크가 이제 정리가 되고 다시 스타트업이라든지 벤처 캐피탈을 통해서 새로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이 올해 중후반에는 굉장히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메인 비즈니스인 골드만삭스의 메인 비즈니스인 인베스트먼트 뱅킹 그다음에 웰스 매니지먼트 이쪽의 비즈니스가 훨씬 지금보다는 아마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예상 주가도 굉장히 지금보다는 15% 정도 좀 올라가고 갈 수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고 제가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consumer discretionary 주로 이제 경제가 화랑일 때 올라가는 것들 중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푸드 인더스트리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고요. 특히 여행 업계가 지금 들쑥날쑥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4, 5, 6. 근데 7월 달에 가까워지면 미국인들이 굉장히 여행을 많이 가고 지금 4월 달부터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항공주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사분기에서 약간 말에 이렇게 되물어서 꿈틀꿈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냐면 작년에 해서 중소형 기술주들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IPO에 나간 지 얼마 안 됐던 것들 이런 것들이 중에서도 실적들이 예상 실적보다 넘어지고 올라가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들쑥들쑥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번 주의 새로운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캐티우드라고 그랬죠. 돈나무 누나라고 그러나 한국에서 그럴 수 있는데 작년에 80% 이상 폭락을 했는데 그 중에 잘 찾아보면은 확실히 퍼포먼스,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는 것들이 몇 개가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중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4월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3,800선에서 지금 4,000, S&P 500 같은 경우는 4,100선 이상으로 지금 이미 들어왔습니다. 매일 듣다 보면 마치 미국 시장이 계속 하락장이고 굉장히 위험해 보이지만 사실 한 분기를 따져보고 한 달을 따져보면 벌써 7, 8% 이상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을 봐서 좀 더 대중적인 부분에서 접근하시거나 방송에서 보시는 것으로 선택해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게 되면 100점 100패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그 노이즈를 없애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시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이사님 말씀 감사합니다.